네, 이어서 포항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 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아시아 공장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루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테슬라가 아시아에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가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가 팩토리인데요. 네. 이 완성형 전기차와 관련 부품 등의 제조 공장을 말합니다. 이 총 사업비가 10조 원을 넘는 음. 메간토급 그 투자 규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 화상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한국을 아시아권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머스크의 이 한마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테슬라 유치 경쟁이 뜨겁게 음.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아가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뜻인데 1공장의 경우는 일단 테슬라 측에서는 멕시코에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가 멕시코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인 이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빠르면 이번 주 초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 생산 시기와 생산 모델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음. 단지 멕시코가 북미 지역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낙점이 되면서 이 테슬라의 그 아시아 2공장 설립 유치전도 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 어느 국가들이 경쟁이 뛰어들었을까요? 현재까지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음.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뛰어들었는데요. 예. 어, 이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설립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동남아 국가들이 이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음.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학계나 업계에서도 그 인도네시아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 우리나라가 이게 배터리 등 부품 공급망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노조 리스크라든지 핵심 자원이 음. 없다라는 약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 핵심 자원 공급에 무리가 없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음. 유력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이 학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경우를 좀 살펴보죠. 전국이 사실 이 유치전에 뛰어든 모습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포항을 비롯해서 이 강원도, 강릉시 등 이 전국 15개 광역시도가 이번 기가팩토리 이 유치 의향서를 전달을 정부에 했고요. 네. 국내 유치전이 이제 다시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이게 서울 수도권과 제주 등을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음. 있는데요. 이 중 포항시와 강원, 강릉시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전북 새만금 등 네 곳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아시아 제2공장 건설 부지로 한국을 최종 결정할 경우 이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9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에는 15곳으로 늘었다고 하죠. 네네. 산업부가 지난달 말에 유치 그 제안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예. 부산과 인천 그리고 울산, 경기, 전북, 경남 등 이 전국 9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 이후에 정부가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보면은 포항도 참여를 하면서 15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 지역마다 아시아 시장을 감안한 장점을 적극 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북, 강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북 같은 경우는 새만금이 있고요. 이게
또 넓은 공장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토지 매입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만과 공항, 철도 이러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원도는 이 동남아 국가와도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이게 한국과 일본, 극동 러시아 등의 수요를 고려하면은 이 강릉이 입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그 강점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과 강원 지역이었고요. 그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제 LG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사실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충청북도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잘 구성이 돼 있고 조성이 돼 있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 생산량만 10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국내 1위 업체가 충청북도에 있다. 네, 뭐 이런 네. 자랑이 있고요.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이 배후에 있고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후 그 매입비, 부지 매입비 등을 또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구가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있는 그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 가장 가까운 휴스턴 항이 250km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근데 이제 청주에서 평택항까지는 70km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는 어떤가요? 이 저 테슬라 유치 전에 조금 한 발 물러선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 시장부터 네. 테슬라의 한국 투자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예, 때문에 유치 전에 좀 소극적이다 뭐 이런 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시장의 SNS를 보면은 이 강성 노조가 있는 한국 사회 전 분야에 뿌리 내린 국민 경제의 그 암적 존재가 바로 이 노조 아니냐. 네. 그래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도 그걸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에 올 엄두를 내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이게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유를 예, 반증을 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만약 이제 포항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대구의 경우는 나름대로 좀 실리를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포항이 먼저 테슬라에 적극적으로 구애한 만큼 대구가 알아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항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물류를 실어 날라야 하는데 대구는 항구가 없는 내륙 도시라서 그러한 약점을 미리 간파를 하고 포항에 나중에 어떤 다른 배후 도시로서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항이 내세우는 강점들 좀 살펴보죠. 현재로서는 좀 가장 뭐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확신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예. 왜냐하면 포항에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그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을 또 하는 그 능력도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항만 물류 수송을 할 수 있는 영일만 항도 있고요. 예. 수출입 창구가 그만큼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포스텍과 그 애플 아카데미 같은 국내 최대 수준의 R&D 기반 이러한 네 가지 장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가 테슬라가 원하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요. 네. 풍력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도 100% 공급하겠다. 이런 지원을 밝혔고요. 이런 만큼 또 포항은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은 그 테슬라 유치에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지금 스스로 그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뭐 인근 경주에 자동차 부품 단지도 있는 만큼 이 포항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일종의 좀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테슬라의 최대 납품업체인 중국 업체가 이 포항에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포항에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예. 포스코 케미칼 등의 이제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포항에는 글로벌 전구체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그 테슬라 최대 납품 업체이죠. 중국 그 CNGR사가
포항에 1조 원 규모로 2차 음.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지난번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 배터리 제조의 필수 제품인 전구체의 시장 점유율이 큰 이 CNGR사가 포항에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파급 효과가 100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예. 이 아마도 이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 경제 성장 효과만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10,000명이 넘는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에 유치될 경우에 포항은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한국에 유치가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포항과 다른 지자체들이 상당한 좀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아시아 공장 건립 추진 소식과 관련된 지역 이야기 함께 좀 정리해봤습니다. 뉴스이데이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